당신이 곧 보게 될 장소와 유물의 컬렉션은 먼 시대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전 세계의 매혹적인 역사 시대의 고대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며 우리는 이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되어 기쁩니다. 시작하자. 번호 1. 메스칼의 헬멧. 우리의 첫 번째 유물은 4600년 전 우르제 일왕조의 전설적인 키시왕과 관련된 놀라운 금 조각인 메스칼 전쟁 헬멧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메르와 아카드의 강력한 통치자인 젊은 메스칼람두그, 메스켈렘더그 더 영거인지 아니면 그의 할아버지, 장로 메스칼람두그, 메스켈렘더그 더 엘더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헬멧은 1924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가 다른 정교한 부장품과 함께 무덤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울리는 무덤의 거주자가 사망 당시 약 30세였던 것으로 추정하여 그가 메스켈렘더그 더 영거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 나이대의 사람도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투구 디자인은 다른 두 왕, 즉 키시의 통치자인 에안나툼, 이어네텀과 사르곤 대왕, 사어건 더 그레잇의 무덤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투구가 군주를 위한 일종의 의뢰용 왕관이었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2번, 그리스어 크로스워드.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십자말풀이를 즐기지만 이 활동의 역사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터키의 현대 도시 이즈미르의 경계 내에 있는 고대 도시 이즈미르의 폐허에는 2500년 된 대성당의 벽에 새겨진 십자말풀이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워드 퍼즐은 대성당이 건축된 지 약 500년 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에서 아래로 읽을 수 있는 그리스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크로스워드 퍼즐이라기보다는 아크로스틱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이 십자말풀이 의미를 풀기는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이름과 무작위로 보이는 그리스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비밀 의사소통 도구였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단어가 게시물 뒤에 숨겨져 눈에 잘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크로스워드 퍼즐은 현대의 퍼즐처럼 오락의 한 형태로 탄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번, 구리 황소 조각품. 정확히 100년 전인 1923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는 이라크 남부의 유명한 고대 도시 오어 근처의 텔 우바이드, 텔 엘료베이트라는 유적지에서 구리로 만든 황소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울리는 비록 뛰어난 고고학자였지만 자신의 발견에 이름을 붙일 상상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한 카퍼볼이라고 부르고 영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조각품은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약 4600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모에도 불구하고 이는 오랜 세월이 흘렀고 원래 있던 사원이 무너졌을 때 벽돌로 인해 부분적으로 부서지면서 입은 손상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근처에서 다른 황소 조각품도 발견되었지만 이것은 가장 크고 거의 온전하게 복원된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된 나무 부품이 부착되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녹은 왁스를 사용하여 누락된 부분을 재현하기 위해 교체했습니다. 번호 4. 살로메의 무덤. 다음은 잘 알려진 고고학 유적지에서 나온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1980년대에 한 남자가 우연히 예루살렘 근처의 텔라기스 국립공원에서 풍부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도왔다고 알려진 여인의 이름을 따서 살로메의 무덤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무덤과 이 성서 인물 사이에 검증 가능한 연관성은 없지만 2022년 12월에 발굴 작업이 진행되어
여러 개의 순례자 등불을 포함한 작은 유물 컬렉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램프의 존재는 그 장소가 수세기 동안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새로운 발굴을 통해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원래는 로마 시대의 유대인 묘지였으나 나중에 재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살로메가 이곳에 묻힌 적은 거의 확실하지만 그녀를 기리는 숭배가 5세기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장소는 그녀의 추종자들이 숭배하는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5. 빈덜랜더의 신발. 영국 노선벌랜드, 노어선버런드 근처에 있는 고대 로마 요새 빈돌란다. 빈덜랜더 유적지는 최근 고고학자들에게 보물창고가 되어 왔습니다. 발굴은 계속되고 매주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빈돌란다에서 발견된 가장 주목할 만한 유물 중 일부는 고대 로마 말굽의 일종인 샌들입니다. 4개의 신발은 모두 밑창 패턴이 보일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말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디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연대를 1세기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빈돌란다를 점령한 500년 동안 최대 9개의 요새가 건설되었으며 각각의 새로운 군단은 이전 요새의 유적 위에 자체 요새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중복으로 인해 빈덜랜더는 탐사 및 발굴이 복잡한 장소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현장에 대한 조사가 연장되었습니다. 이 신발 컬렉션은 인간과 말 사이의 오랜 관계를 상기시켜주지만 현대의 말굽은 아마도 이러한 고대 물건보다 동물에게 훨씬 더 편안할 것입니다. 번호 6. 고틴 코드. 이번 발견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개념이지만 유물이라기보다는 개념에 가깝다. 이것은 때때로 위대한 코드라고도 불리는 고어틴 코드입니다. 이 법전은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고르틴, 현재 크레타 섬의 민법의 기초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암호는 한때 고대 도시의 아고라였던 벽에 새겨진 남아있는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문은 오에노안다의 디오게네스의 비문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비문 중 가장 길다. 전문가들은 비문이 형식으로 보아 한 사람이 새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나이는 약 2500년 전입니다. 이 법에서 다루는 주제에는 소송 제기 절차, 피고인 보호, 간음 및 성범죄에 대한 처벌, 상속법 등이 포함됩니다. 비문에 포함된 대부분의 범죄는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이는 사실상 고틴의 가장 부유한 주민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간음한 여성에 대한 정의된 처벌이 없기 때문에 남성만이 간통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 7. 말리아의 펜던트. 고대 장인 정신의 또 다른 인상적인 예는 말리아 꿀벌이라고도 알려진 말리아 펜던트입니다. 이 아름다운 금 보석은 기원전 1800년에서 1650년 사이에 제작되었습니다. 시는 미노아 문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30년 크레타 섬 말리아 크리솔라코스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펜던트에는 벌이나 말벌로 추정되는 2개의 동일한 곤충이 완벽하게 대칭적인 디자인으로 머리를 맞대고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날개는 뒤쪽으로 뻗어 있고 가장자리에는 3개의 장식용 원반이 매달려 있습니다. 곤충은 마치 먹는 것처럼 위에 작은 구체가 있는 중앙 원형 디스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펜던트는 크레타 섬의 이라클리온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미노스 시대 보석 중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문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예술에 대한 숙달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숫자 8. 메사의 비석. 모압석이라고도 알려진 이중 이름을 지닌 매혹적인 유물입니다. 이 기념물의 연대는 기원전 840년경으로 추정되며 모압 왕 메사의 이야기를 가나안어로 기록한 비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왕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1인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왕은 모압의 신 카모스가 어떻게 분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그를 정복하도록 허용했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신은 왕의 요청에 따라 돌아와서 메샤가 그의 백성을 다시 독립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비문에는 새로 복원된 땅에서 수행된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도 광범위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비문에는 겸손이 별로 없지만 고대 군주의 기록에서는 겸손이 드물다. 이번 발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내용물뿐만 아니라 한 조각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요르단에서 발견된 철기시대 비문 중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모압 언어가 존재했다는 최초의 물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메사의 승리에 대한 묘사는 구약의 한 장인 열왕기하 3장의 한 구절을 확증하는 것 같습니다. 번호 9. 수사의 도시. 이제 우리는 6000년의 역사를 지닌 고대 도시 수사, 수서가 있는 이란으로 여행합니다. 아크로폴리스, 왕의 도시, 파다나로 알려진 세계의 언덕에 위치한 수사는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습니다. 원래 기원전 4200년경의 마을이었던 수사는 엘람 왕국과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느부갓네살 2세와 아슈르바니팔이 자행한 것과 같은 군사적 승리와 약탈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도시는 다리우스 1세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 웅장한 궁전을 건설하면서 정점에 이르렀지만 알렉산더 대왕을 정복하고 셀레우코스 1세의 통치로 옮겨간 이후 도시의 쇠퇴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르티아 시대와 사산 왕조 시대의 수사는 주거지역의 성장과 신흥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어느 정도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7세기 아랍의 정복은 이슬람의 도래와 함께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수사의 유적은 고대 유적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에 걸친 인류 문명의 썰물과 흐름을 목격합니다. 번호 10. 황금의 산. 최근 콩고에서 금산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어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이 삽과 손으로 그것을 파내었습니다. 이 행사는 콩고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강조하지만 콩고는 부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당국은 금을 회수하기 위해 개입했고 규정이 충족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채굴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이 발견을 중대한 사건에 관한 고대 예언과 연관시켰습니다. 오직 시간만이 그 진정한 중요성과 결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번호 11. 소르소의 이중나무. 이탈리아 피에몬테.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장소 중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할 때까지 당신은 아마도 이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골에는 뽕나무에서 자라는 것 빼고는 평범해 보이는 벚나무가 자랑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의 뿌리에 2개의 서로 다른 열매가 맺힌다고 들었습니다.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나무에서 자라는 최초의 기생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더 작고 잠시 후에 죽습니다. 캐터소의 이중 트리는 다릅니다. 벚나무와 뽕나무는 모양이 완전하고 건강하며 각 나무는 가지를 5m 정도 뻗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새가 뽕나무에 체리 씨앗을 떨어뜨려 공존하게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침입한 나무는 속이 빈 줄기를 관통하여 땅에 닿은 뿌리를 내렸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추측일 뿐입니다. 번호 12. 덴데라 전구. 이집트에 관해 말하자면 이 이상한 물체의 사진은 과학계에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그 이후로 그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집트 덴데라에 있는 하토르 신전에서 찍은 것으로 무덤벽에 새겨진 표시를 부조라고 부른다. 일부 초기 이론에서는 이러한 부조가 고대 이집트 기술을 대표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램프나 튜브와 같은 유사한 장치와의 비교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도전하고 이러한 구호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암호화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론은 이집트학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부조의 진정한 기능을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연 속 캐릭터가 램프나 전구 등의 조명 장치를 들고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이 확장됐다. 그래서 이 사진 속 이미지를 덴데라 전구라고 부릅니다. 프린지 이론가들은 이 전구 모양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어두운 무덤을 밝히는데 유용했을 전기를 최초로 발견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무덤에서는 전구나 전기 작업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빛이 고대에 발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번호 13. 원조의 쐐기. 약 50년 전 한 무리의 광부들이 너무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우주에서 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뼈는 루마니아 아유트, 에이오트의 무레슈, 묘어즈, 강 유역에서 광부들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 즉 두 개의 마스토돈 뼈를 찾고 있던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35피트가 넘는 깊이에서 그들은 날짜도, 목적도, 명확한 설명도, 뚜렷한 기능도 없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알루미늄 물체 또는 아이오드의 쐐기, 에지 오브 에이아이오드라고 불렸습니다. 에이아이오드의 쐐기에는 오래됨과 목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11,700년 전에 멸종한 짐승의 뼈 중에서 새로 발견된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가 발견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치도 매우 이상합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 물체가 개발하는데 수천 년이 걸리는 코팅인 녹청으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물체는 만천년 전에 존재했어야 했던 오늘날의 알루미늄과 구별할 수 없는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대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물체를 둘러싼 위치와 날짜는 합산되지 않으며 그 모양도 뚜렷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계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효한 이론은 없습니다. 번호 14. 요정 서클. 니미비아 나미브 사막의 건조한 평원에서 과학자들과 관광객들은 요정의 원으로 알려진 특이한 자연 현상에 경탄합니다. 그들은 낮은 풀로 둘러싸인 황무지의 둥근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서 보면 벌집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원의 직경은 몇 미터에서 수십 미터까지 다양하며 나미비아의 광대한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지역 신화에서는 이러한 원이 신의 개입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발자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적 버전에서는 흰개미와 식물 경쟁에서 가스 누출, 심지어 방사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이러한 원의 출현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론에도 불구하고 그 출현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미비아의 마법지는 계속해서 과학적 논쟁과 대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자연이 종종 엿보는 눈으로부터 숨기는 매혹적인 신비를 보여줍니다.